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인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 개발에 5년간 8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혼외자 논란으로 지난달 30일 퇴임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10여 명이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유럽 자동차 시장의 회복에 대비해 품질 고급화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화질이 2배 좋아진 아이패드 미니 신제품을 애플이 공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오늘 코스피지수 기관의 매도세에 2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2030선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고병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밀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9% 내린 2035.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출구 전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9월 고용 지표가 4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2060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도 펀드 판매 물량을 앞세운 투신이 매도폭을 키우면서 지수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날 중국 정부가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증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투신이 2,243억 원어치를 내다 판 것을 포함해서 3,50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2,254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39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보였고 개인도 1,27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 가스업과 운수창고, 음식료품, 증권 등이 올랐고 건설업과 운송장비, 의료정밀 서비스업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2.71%나 올랐고 SK텔레콤과 기아 차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외국인의 매도에 5.65%나 하락했고 현대중공업도 4.12% 떨어졌습니다. KB금융, 신흥지주전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대상선이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에 13.88%나 올랐고 코스맥스도 기업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5.9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2% 내린 525.38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서울브레인과 파라다이스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5원 내린 1,055.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효성을 놓고 이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간의 그 평가가 상당히 엇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효성에 대한 평가들이 대체로 어떻던가요? 네, 효성은 2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1.13% 내린 7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오전 1% 넘게 상승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약세로 전환하며 하락했습니다. 이날 효성의 주가가 온탕과 냉탕을 오간 것처럼 최근 증권가와 신용평가 업계의 분석도 엇갈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영국 KBTV 투자증권연구원은 효성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비영업적인 이슈로 지난달 단기 고점인 82,200원보다 17%가량 떨어졌다면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은 경감될 가능성이 높으며 올 들어 스판덱스 사업의 호조와 중공업 턴어라운드 등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효성의 3, 4분기 영업이익은 1,483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와 비슷할 것이라면서 중기적 관점에서는 이익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보고서에서 효성은 지난 2011년부터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부채율이 319%에 달하는 등 차입금 부담이 증가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현금 흐름과 재무 안정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이날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대출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께는 효성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투자 심리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대림산업이 내놓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평가도 역시 조금씩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립니까?
네, 2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림산업은 7.37%나 급락한 10만 500원으로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날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3, 4분기 영업이익이 1,2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32%, 25.5% 감소한 2조 4,180억 원과 8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 3분기까지는 누계 기준으로는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누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7조 4,076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0.8% 증가한 3,59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2,8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을 두고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이날 대림사업에 대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아 역성장이 우려된다면서 투자 의견 단기 매매와 목표 주가 10만 4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조주형 교보증권 기업 분석팀장은 대림산업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낮았다며 실적 부진의 주된 이유는 수주 물량 감소에 따른 건설 매출 하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팀장은 이어 3분기까지는 대림산업의 신규 수주 규모가 5조 3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8% 감소했고 연간 수주 목표인 13조 원의 40.8%로 부진하다며 4, 4분기 실적도 매출액 2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071억 원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림산업이 기대치에 부응하는 양호한 3, 4분기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연결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현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대림산업이 대체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해외 원가율 개선이 아쉬운 3, 4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하지만 내년 매출액은 1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5,7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5%와 13.5% 증가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와 기업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창조 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인 분야 연구 개발에 5년간 8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다른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촉진해 12조 9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고 7조 7천억 규모의 부가가치와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5년간의 ICT 정책과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5년 이내 기술 상용화율을 현재 18%에서 35%로 ICT R&D 투자 생산성을 7%로 높이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현재 6위인 국제 표준 특허 보유 순위는 4위로 끌어올릴 방침이며 이를 위해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등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혼외자 논란으로 지난달 30일 퇴임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10여 명이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후임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며 심사 대상자는 10여 명입니다. 추천위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근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등 조직이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24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들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사 대상자 중 검찰 출신 외부 인사로는 박상옥 전 서울북부지검장과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 검사 등이 포함됐으며 현직에서는 길태기 대검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이 후보군에 들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유럽 자동차 시장의 회복에 대비해 품질 고급화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글로벌 5위 자동차 제조사로 도약하며 양적 성장을 일궈낸 바탕 위에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한 차원 높은 질적 도약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경영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정 회장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 시장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지금 생산에 만전을 기해 유럽 고객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고품질 자동차로 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하라고 임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유럽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며 선전하고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질적인 도약이 중요한 만큼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혁신 등을 추진해 앞으로를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질이 2배 좋아진 아이패드 미니 신제품을 애플이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22일 세계 미디어와 사업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간담회를 열고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패드 미니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아이패드 미니와 화면 크기는 같지만 해상도를 2배로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는 아이폰 5S와 같은 A7 프로세서를 장착해 속도와 데이터 처리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애플은 또 기존 아이패드보다 얇고 가벼워진 아이패드 에어를 처음 선보였으며 처리 속도 등 성능은 기존 제품보다 높아지면서도 제품 무게가 줄어드는 등 휴대성이 기존 제품보다 좋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은행들의 실적이 그나마 반토막 수준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와 신한, 우리하나 등 은행을 자회사로 둔 4대 금융지주는 올해 최대 6조 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7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약 22%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조 7천억 원에 그쳐 연간 순이익이 지난해 절반도 안 될 것이란 전망보다는 많은 것입니다. 은행들의 실적이 하반기 들어 비교적 선전한 배경은 대손 충당금 적립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이 이번 달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어제 나온 미국 고용지표를 봤을 때 월가에서는 다음 주 FOMC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7.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지만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4만 8천 개 확대되는 데 그쳐 시장 기대치 18만 개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김 총재는 한국이 경제 정책을 운용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요인이 3가지 있다며 첫 번째로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등 대외 환경 변화를 꼽았습니다. 네, 동양그룹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정부가 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금 조달 시장의 왜곡 상황을 강동효 기자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는 회사채 시장 현재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는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A등급 이하의 회사채는 미매각이 입생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행 상황을 살펴보면 LG전자는 지난 11일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했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 4천억 원의 자금이 몰려 발행액을 당초 예정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A등급 이하의 회사채는 사정이 전혀 다른데요. 최근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A 플러스 등급의 롯데건설과 A등급의 하나건설은 대다수 미매각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A등급 기업의 회사채가 수요 예측에서 미매각된 금액이 1조 5천억 원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기업엄 즉 CP의 만기일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짧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달 발행된 CP의 평균 만기는 58일로 지난달의 절반 수준으로 짧아졌습니다. 지난달에는 CP의 평균 만기가 101일 정도 됐습니다. CP의 만기가 이처럼 짧아진 이유는 발행 기업들이 시장에 소화시키기 위해 만기를 짧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머니마켓 펀드, 즉 MMF 규제안으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만기를 줄였습니다. 금융당국은 MMF에 편입되는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한도를 기존 9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정부에서 동양그룹 사태 이전부터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놨었는데요. 자, 시장에서 현재 그 정책들이 잘 적용되고 있던가요? 지금 금융당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에 회사채 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시 고수익 고위험의 하이힐드 펀드를 활성화해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을 폈었습니다. 트리플 B등급 이상의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에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이런 야심찬 계획이 시장에서는 현재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하이힐드 채권 펀드는 한 개도 남아있지 않고요. 지난해까지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던 하나 UBS 파워증권 투자신탁이라는 펀드가 청산되면서 국내 하이힐드 채권 펀드 설정액은 현재 제로인 상황입니다. 그 해외 하이힐드 채권 펀드와 비교하면 차이점이 뚜렷한데요. 해외 하이힐드 채권 펀드는 현재 설정액이 2조 6천억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 신탁이라는 펀드의 설정액은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의 회사채 시장의 정책 방향이 일정 부분 수정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3개월 전에 발표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이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더더욱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하이힐드 채권 펀드 육성을 통해서 양극화를 좀 진정시키자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러기 위해선 정책이 일정 부분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 하이힐드 채권 펀드가 현재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펀드가 담을 만한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리플 B등급 이하의 회사채 발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올해 발행된 AA 등급 회사채 물량이 38조 원을 넘지만 트리플 B등급 이하의 회사채 발행 물량은 1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이힐드 펀드 조성을 통해서 하이힐드 펀드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설정 기준을 트리플 B등급이 아닌 A등급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A등급이 위험 등급은 아니지만 동양그룹 사태로 A등급에 대한 투자 수요가 극도로 위축된 만큼 자금 조달을 위해 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이힐드 펀드 역시 트리플 B등급 이하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운 만큼 A등급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게 펀드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A등급 회사채가 국제적으로는 트리플 B등급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서 기준을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창구이니만큼 정부에서 가장 유효한 그런 정책을 잘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부 강동효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간 3천억 원 이상 해외 로열티를 지불해온 모바일 CPU 코어의 국산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열린 한국반도체회관 입주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제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성장 정체에 덫에 걸린 반도체 산업을 한국 경제의 주성장 동력으로 다시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1988년 51%에서 지난해 18%까지 떨어진 일본 반도체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도약 전략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핵심은 한국형 모바일 CPU 코어 개발이 꼽힙니다. 모바일 CPU 코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대기업들이 정보통신업과 금융업 등 신수종 사업으로 빠르게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업체 CEO 스코어가 30대 그룹의 영위업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은 부동산업이었습니다. 30대 그룹 내 90개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 2008년 43개사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출이 늘어난 분야는 정보 서비스업으로 2008년 10개에서 지난해 말 19개로 90% 늘었습니다. 신수종 사업으로 꼽히는 전기장비 제조업은 5년 전보다 88.9% 늘어난 17개사로 모 기업에서 분리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88% 증가한 47개사로 각각 3, 4위에 올랐습니다. 금융업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도 각각 65%가량 증가해 5, 6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30대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IT와 금융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LG전자가 업계 최초로 세계 4대 공인기관으로부터 태양광 공인시험소의 자체 인증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LG전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제품 안전규격 시험기관인 UL에서 태양광 모듈 자체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럽 TUV 라인란드를 시작으로 지난주 유럽 안전규격 인증기관인 VDE와 캐나다 표준규격협회에서도 같은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체 인증은 기업의 검증 결과에 국제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태양광 모듈의 내구성과 안전성 분석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